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박수현 대변인이 2017년 국정보고 브리핑의 형식으로 국정과제, 정책 성과 10가지를 국민과 함께한 성과로 평가되기를 바란다는 형식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10가지 성과라고 자화자찬한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자화자찬, 감언이설로 국민 여론을 현혹하고 국민을 속이는 혹세무민의 이 도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중에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의 바탕을 다졌답니다. 지금 일자리 추경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의 협치 차원에서 야당이 해줬지만은 그 일자리의 추경은 이미 이번 성장률에 다 반영이 됐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기존의 정규직들의 불만을 사면서 또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가더라도 전체적인 민간 일자리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아직도 멀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낳습니다. 이건 지금 성과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기존의 노노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지 이게 성과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요,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으로 서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고 또 임금 격차를 해소했다는 그런 의미로서 성과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즉 16.4%라는 정말 노조 측에 도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은 인상률을 해서 내년에는 7,530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최저임금의 월급으로 치면 약 135만원에서 이제 4대 보험이나 여러 가지 기타를 다 합치면은 한 23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를 보장받게 지금 돼 있는데, 물론 그런 성과는 많이 드리면 좋죠. 그렇지만 이것 또한 민간 기업에서 자영업자나 아주 소기업이나 아주 작은 규모의 그 직원 너댓 명 데리고 하는 식당이라든지 치킨집, 또 알바생 쓰는 편의점, 치킨집, 음식점 이런 데서도 다 이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인들이 돈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식당 주인이 서민 아닙니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고용 절벽, 심지어는 알바자리도 지금 절벽이 온다라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완전히 감언이설로 속아가지고 청와대 대변인이 성과라고 발표를 하는데 저는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요 이미 다 보도됐지만은 자영업자들은 내년에 임금 인상이 너무나 급격하기 때문에 5명 쓸 자리를 3명으로 줄이고 2명을 줄여버립니다. 그럼 2명은 일자리를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그 10명 쓰던 그런 그 정미소라든지 이런 소규모 공장에서는 자동화 기기 들여가지고 한 7, 8명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자리 절벽이 오히려 일자리가 축소되는데 서민의 삶이 안정됐다? 그리고 그 자영업자, 또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도. 몇백 명 고용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부담이 돼서 정말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해외로 공장을 눈을 돌리게 되는 그리고 부품업체가 상당히 오히려 종업원 수를 줄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청와대에서는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의 안정적 삶이 보장됐다는데 참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사람 중심 경제의 정책 기조를 정했다. 아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남미에서 다 망한 듣도 보도 못한 분배 정책의 다른 이름의 이런 정책을 가지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어떻게 했다는 성과가 났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성장의 결과물로서 소득인데 그 소득이 무슨 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국적 불명의 세계 경제사에 없다라고 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경제학에도 없는 정책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몇몇 진보적인 학자들이 분배 정책을 다른 이름으로 해서 하는 걸 가지고 이 정부가 무턱대고 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 줄 모른다. 그래서 결국에도 사실은 절반은 실패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슬그머니 이 정책 기조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이렇게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합니까? 제 목소리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문재인 케어 및 치매 국가 책임제, 그리고 집값 안정 기반 구축 등 서민 주거 안정 강화를 했다. 문재인 케어는요, 건강보험에 재정이 파탄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지금 걱정하고, 예? 건강보험 기금의 고갈이 너무 빨리 올까 싶어서 지금 걱정해서 너무 무리한 퍼주기다라고 지금 부작용이 우려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 안정을 기반을 구축했다. 그 서민 주거 안정이 강화됐다. 서민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는커녕요. 서민들, 진짜 서민들은 집 없는 분들도 있지만은 지금 15평, 18평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좀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좀 식구들하고 좀 넓게 살려고 25평, 32평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게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서민들이고 중산층으로 가실 분들인데 그분들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지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청와대 대변인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집값이요?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 다 오르고 있습니다. 뭐가 안정됐습니까? 안정됐단 말을 못하니까 안정 기반을 구축했다? 이렇게 말 돌려서 혹세무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둘, 셋, 넷, 5개, 일자리 추경, 최저임금 인상, 경제 패러다임,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케어, 집값 안정, 이 5가지 중에 우리 서민들이 지금 만족할 만한 정책이, 성과가 나온 정책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성과가 있다라고? 국민들과 함께한 성과로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보고 우롱하고 조롱하는 겁니까? 정책 당국자들이 정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6번째, 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으로 안전한 성장 에너지를 확보했다.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은요, 완전 탈원전으로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급작스러운 탈원전으로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으로 돈 더 든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환경팩에 더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태양광을 통해서 지금의 원전 화력 발전을 없애야 되지만은 지금의 전력량을 수급하려고 하면은 서울시 전체 절반을 태양광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조량을 봤을 때. 이런 근거 없는 감언 이설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성장 에너지가 확보됐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성과라고 봅니까? 그 다음에 아동수당, 기초연금 지급. 이건 뭐 우리 재정이 어느 정도 감당해낼 수 있으면 당연히 우리 아동수당 많이 주고 좋죠.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이건 하나는 좀 수긍에 가요. 근데 이것도 말잔치다, 말잔치. 예?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어르신들, 노령분들 아닙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효과 있도록 주려면은 10만 원, 15만 원이 아니라 팍팍 줘야죠. 근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못 주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걸 무슨 잘 키우고 잘 모시는 행복복지 실현을 했다. 이 정부는요, 정말 말잔치 정부예요. 아주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말잔치로 가먼이설로 해가지고 혹하게 만들고 지금 내년 선거, 지방선거 준비하고 지지율 관리하는지 몰라도 뼛속에 깊이 고통을 느끼는 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외교 문제거든요. 지금 7개 했지 않습니까? 8번째,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노력을 했다. 9번째, 주변 4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관계를 복원시켜서 외교 공백을 메우고 헝클어진 4개국을 복원시켰다. 4개국과의 주변 4개국과의 관계를 복원시켰다.
복원시켰습니까? 한미 동맹이 지금 오히려 더 지금 탄탄합니까? 지금 한중 관계가 제대로 됐습니까? 네? 지금 한일 위안부 협상 지금 그 검토 결과 공개해가지고 지금 일본에 저렇게 지금 반발이 있는데 이런 우폭풍인데도 무슨 한일 관계, 한미 관계, 주변 사국과의 관계가 복원이 됐다? 복원된 것을 지금 오히려 균열시키고 파열시키고 있는 게 이 정부 아닙니까? 10번째,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 다원화. 이것도 근거 없어요. 성과가 있습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관계의 거기에는 거부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 쪽으로 해서 간다라는 얘기인데 한미 동맹 강화 이게 걱정되는 일입니다. 정말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해서 그 점을 빨리 우리가 좀 복원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미 동맹 바랍니까? 한미 동맹은요 우리가 6.25 전쟁 때부터 피로 맺혀진 안보 동맹이고 혈맹인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서 훨씬 더 이익을 보고 있고 정말 미국 경제가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통해서 예? 반도체, 전자, 전기, 통신, 자동차 정말 아마 제재를 가해버리면요 한국 경제 휘청거릴 겁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조족지혈. 정책 당국자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운동권 정부가 너무 드라이브 정책, 친노조, 친노동 정책으로 드라이브 정책을 가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한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됐습니까? 이 10가지 정책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박수현 대변인이 성과라고 평가한다고 기대한다고 발표하는데 저는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남은 4년 전 동안 이 정부 더 이상 말잔치로 달콤한 사탕 발림과 감언 이설로 우리 국민들 개, 돼지 취급하면서 속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촉구합니다.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